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0선 안착을 좀 기다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여기서의 등락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네, 어저께 이제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바닥이다. 그러니까 팔지 말아라. 일단 반등을 대기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상황을 우리가 일정 정도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기다리는 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께서 반대로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제 지난 금요일과 어제 코스에서 무서워서 못 팔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좀 기다렸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는 일정 정도 현금화 대응 시점을 잘 노리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오늘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국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 국면 속에서 너무 시장이 지나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불가피한 반등이 들어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반등을 주도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전자와 자동차 관련주들입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삼성전자와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는 최근에 나타나는 엔저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지난 5년 동안 나타났던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 추이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요. 그런데 주가는 지난 5년 전 대비해서 아직까지 5배, 6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 반등의 흐름, 특히 오늘 나타나고 있는 기적 반등의 흐름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해야 된다. 즉 제가 보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종합주가지수는 5일선이 놓여있는 1955포인트가 반등의 1차 목표치고요. 2차 목표치까지 하면 한 1970까지 볼 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에는요. 부분적인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고요. 오늘 반등이 들어오면서 일단 가장 많이 이번 시장을 뺐던 삼성전자와 자동차들이 반등이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마디에서는 가장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덩달아서 빠진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요컨대 이제 코스닥 쪽의 경우에도 심리가 일정 정도는 반등의 흐름 속에서 안정세를 잡아나가게 되면은요.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도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새롭게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반등 시에 잘 정리하는 관점 그리고 종목별로는 아직까지 반등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사는 관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시세는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별 트레이딩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텐데요. 단기 관심주부터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들려주시죠. 네. 자, 단기 관심주는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거의 포함이 돼 있어요. 어저께 이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면은 KCPD 말씀드렸고요. 어저께 휴맥스 홀딩스 말씀드렸고요. 우성사를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는 이제 SDN과 웹젠이 어제와는 좀 다르게 추가가 됐는데요. 요컨대 이런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이제 시세 반등 흐름 속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요 종목들인데, 가령 이제 우성사료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우성사료를 말씀드리면서 조정 시 이런 종목군들은 사놓고 가져가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오늘 외형적으로는 낙폭 과대주들이 지수의 흐름을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요, 여전히 시장의 한가운데에서는 추세가 살아나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즉 어제 말씀드렸던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300일 이동평균선을 오히려 좀 돌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차트를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시키면서 이전 고점대를 좀 돌파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그 시장이 변동성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전반적인 시세 추이는 상승 추세의 종목군들이 여전히 이어져 나오고 있다. 차트를 좀 잡아주십시오. 차트를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의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이제 또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어저께 또 말씀드렸던 KCPD가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앞에 거는 지금 우성사료고 요 뒤에 거는 KCPD인데 보시면 흐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은 오늘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아닙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KCPD라든지 우성사료의 패턴을 보시고 이것과 유사한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뭐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말씀드리지만은 그 외의 종목들 좀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휴맥스 홀딩스였는데요.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한 2주 연속으로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휴맥스 홀딩스의 경우도 결국은 300일 이동평에서 돌파 이후에 그렇게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세가 나가는 패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휴맥스 홀딩스의 경우도 여전히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거는 2차 랠리가 지금 가능한 종목이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가운데서 한번 흔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SDN이었었는데요. SDN이 이제 지난 주중반 코스 이후에 코스닥의 급락에 따라서 흔들렸다가 지금 다시 또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중기 추세선을 돌파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웹젠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웹젠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주 국면 속에서 사실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이제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웹젠 같은 경우에도요, 5일 이동평균선까지의 눌림목 이격이 좁혀지면은 다시 시세는 충분히 갈 자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웹젠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안철수 테마주들 많이 움직이면서 우성사료가 급등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중기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삼성생명이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삼성생명이 급락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중기 관점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데 뭐냐면 오늘은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이 종목의 전체적인 패턴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시세의 어떤 그런 추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1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삼성생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11선이 정확하게 10만 5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이니까 오늘 지금 상황을 보셔서요. 오늘 지금 오전에 보면은 거래량을 확 죽이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3%대 급락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뭡니까 뭐 팔고 나간다라는 의미의 그 매도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11선 즉 10만 5천 원의 지지 여부를 보시고요. 만약에 10만 5천 원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작전상 한번 주고 매도를 주고 다시 한번 매매를 하는 관점 또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은 1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현대상사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지금 30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상사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눌림목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이 22,700원짜리가 22,700원짜리가 되는데요. 5일선은 좀 살짝 이탈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11선 22,200원짜리까지 오고 있는데 1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눌림목 매수 관점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락앤락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2, 3일 정도 약간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아직까지 이 종목의 경우에도 추세는 살아있다. 오늘도 좀 거래량을 죽이면서 눌림목 보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하자. 그리고 증권주 쪽에는 삼성증권이 여전히 선호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는 사실 KTB투자증권인데 일단은 뭐 중기 관심주 쪽에서 삼성증권을 중기 관점 속에서는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단기, 중기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수가 약간 밀렸습니다. 1945선인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축소가 되면서 지수가 약간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동향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